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진짜요.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제목 수준에서 약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네. 진짜 심각해요. 지금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자, 소개 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말 많은 분을 뒤로 빼고요. 통제가 잘 되는 분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이 전달력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잘 나가시더라고. 바쁘고. 아니 최욱 MC님께서 저한테 네. 이제 설명 천재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한데 네. 설명을 잘한다는 거 말고 그럼 너는 전달 말고 전문성은 없냐? 전공이 뭐야?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리면 네. 자본시장법 전문가입니다. 제가 만든 법이 아직도 있어요, 조문에. 그리고 이제 펀드 전문가입니다. 네. 전달력은 보너스고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잘 되니까 욕심이 더 생기나 봐. 잘 되니까. 네. 그리고 이 박시동 평론가님 그동안 책이 없었나 봐요. 저 같은 안진걸도 되돌아보고 쓰다는 책이 있는데 이번에 대한경제 부흥회라는 책을 내시더라고요. 혹시 그 공동 저자예요? 예, 저 이광수 선생님하고 제가 공동 저자로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사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 부흥회. 우리 매불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대한경제를 살리자. 알겠습니다. 네. 대단하셔. 대단하시다. 네, 대한경제 부흥회 이름 괜찮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네, 자연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8월 15일 정말 웃고 싶은데 방금 전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된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네. 빛을 되찾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햇볕만 만나도 기분 좋잖아요. 더웠어도. 네. 근데 오죽하면 지금 광복절을 지금 독립운동가들, 뭐 김구 선생님 증손자 이런 분들이 다 따로 네. 효창공원에 사고 있더라고요. 323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지금 달려왔습니다. 땀 엄청 내놨어요. 네. 이 피켓을 들고 계세요. 네. 남녀노소가 매국 정권 규탄한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친일간장 임명철회. 네.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그 흑염소를 못 먹는 사람들은 요즘에 부채가 유행합니다. 네. 이채 양명주. 이채 부채. MBC 장학금당 부채. 요즘 이제 피켓 요정이 아니라 부채 요정으로 제가 부채 요정. 계시네요. 예. 친일파를 청산하는 21세기 독립군 민족문제연구소 부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일을 하고 있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매불쇼를 위한 정말 중요한 단독을 갖고 왔는데 네. 어떻게 박시동 선생님 갔다가 올까요? 단독 너무 중요합니다. 단독 그럼 잠깐 예,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아주 길지는 않죠. 짧게 합니다. 네, 진짜 단독은 맞고. 아마 이제 모 언론사에서 오늘 중에 좋은 보도 나갈 거니까 제가 특종만 터뜨리겠습니다. 네. 예, 안진걸 그 1페이지, 2페이지만 보여주실래요? 예. 뭔데? 진짜 단독. 정말 단독입니다. 이건 제가 매불쇼를 위해서 단독 가치도 있고. 예, 단독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1, 2주일간 기독교의 양심적 목사님이라든지 남북 화해협력을 주도했던 분들이 저거 말고요. 전 갔다 왔고요. 예. 1번, 2번이요. 예. 자, 단독이라고 예. 합니다. 아니, 그 제목을 말씀을 해주세요. 뭐야?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저는 뉴라이트라고 하지 않고 이분들이 일제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잘했다. 예, 뉴라이트는 이름이 좋잖아요. 새로운 우파라는 건. 이거예요? 예,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라 친일기념관장 있잖아요. 그런 풍자를 받는. 저분이 검증도 안 했어요. 이 정권은요. 2007년도에요. 무려 5억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부당하게 타내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서 벌금 500만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누가? 김영석이? 예, 김영석이요. 아니 세상에 공공기관의 장에 예산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에다가 정부 국민의 혈세를 그러니까 보조금을 빼돌려 가지고 엉뚱한데 썼거나 또는 정부를 속였다 해서 벌금 500만 약식 기소돼서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는데 확정 판결로 난고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니 저 기사 보십시오. 2007년 기사입니다. 아니, 이게 단독이 아니라 옛날에 다 보도가 된 건데. 2007년도에 적발은 됐는데 이
분이 독립기념관장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 살아갔으면 그냥 우리가 주무를 안 했겠죠. 네. 근데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이 난리를 광복절을 아. 불러 쪼개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 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대요. 그냥 뭐 자유 네, 안 가짜 했어요. 뉴스만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이 독립기념관 앞서 나라를 완전히 아수라장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사기로 보조금을 빼돌려 가지고 500만 원 약식도 형이 확정된 사람을 안 쳤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네. 이걸 언론이 전혀 검증을 언론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걸 거죠. 놓치고 있었던 예, 거군요. 그래서 네. 저희 양심적 기독인들과 그다음에 남북 협력 행사를 했던 분들이 네.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크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매부쇼에서 제일 먼저 어찌했던 네. 예. 아무튼 뭐 역사관뿐만 아니라 이제 질도 좀 안 좋은 네, 사람이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렇게 이제 또 드러났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꼭 짚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 잘라야 되는데 뭐 자를 기미는 뭐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크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리하트가 뭐가 문제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누리하트는 일제 라이트다라고 일제 저는 라이트. 일본 제국자 앞잡이들이니까 일제 네. 라이트라고 저희는 주장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자 좋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니 국민 혈세 5억을 부당하게 타나가지고 그게 적발돼가지고 물론 그걸 다 빼돌리진 않았겠죠. 벌금 500만 약식 기소니까 일부는 잘 썼을 텐데 일부를 속인 게 분명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 검찰도 벌금 500만 원 약식 기소했고 형이 확정된 걸로 저희가 네.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공기관장 할 수가 없는 할 거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뭐 더 큰 범죄자들도 사면시켜 가지고 또 뭐 임명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2007년이라 또 저거 지났다고 하겠네 또. 자, 그러면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짧은 거 먼저 해드릴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시간 관리는 제가 하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명예롭게 제가 귀한 얘기해. 사람들 모셔놓고 뭐 초조한 모습이나 제가 봐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믿고 갑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요새 많이 질문들 스스로 해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에게 사실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정부는 머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긴 돈 잘 운용했어? 어쨌어라고 사실은 반기마다 분기마다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년치 전체 보고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반 정도 지났으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네. 정부 살림 어떻게 했어라고 머슴에게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1년치 살림이 절반 정도 지나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네. 예, 기획재정부가 14일에 발표한 하루 전에 발표한 거예요. 월간 재정 동향 8월에 따라서 이제 1년치 살림의 절반 성적표가 딱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우리 국가 살림이 무려 기억하기 편하시게 그냥 딱 잘라드릴게요. 애누리 빼고 100조 적자입니다. 100원, 100억 아니고요. 100조 적자요? 아니 그러니까 100조. 상반기 상반기 100조가 100조 적자. 100조 적자입니다. 그냥 기억하기 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100조 적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총 수입 일단 들어오는 돈 네. 수입은 296조 원이에요. 총 수입이요. 나간 돈 얼마나 나갔나 해서 총 지출은 371조. 그럼 요걸 딱 빼보면은 76조입니다. 적자가. 근데 제가 왜 100조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뭐 세세한 항목들 귀찮으시니까 나간 거 총 다 합쳐. 그래서 총. 들어온 거 총 다 합쳐. 그래서 또 총 수입. 그러니까 총과 총을 더하기 빼기 해서 그냥 퉁쳐보자라고 하는 거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요. 그거는 76조 정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총 수입에 뭐가 있냐면 연금이 있어요. 연금은 우리가 지금 매달 내지만 우리 지금 안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총 수입으로 잡으면 이거 왜곡 아니야? 그렇게 항상 연금은 그렇죠. 흑자니까 아직은요. 그래서 그걸 빼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살림살이만 놓고 해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그걸 우리가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아, 관리 예, 재정 이제 수지. 용어가 쉽잖아요. 네네네. 예, 재정 더하기 빼기는 재정수지. 근데 총으로 합쳤다 그러면 통합. 근데 그건 좀 빼자. 그다음에 진짜 살림살이를 내놔라라는 게 관리재정수지인데 요게 103조 4천억 적자입니다. 103조. 100조. 상반기 딱 와. 잘라서 100조 적자. 아니 물론 큰 적자겠지만 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양인가요? 규모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코로나 때 딱 한 번 이거보다 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맞아보는 그렇죠. 팬데믹이라는 예, 예. 재난이 네. 있었거든요. 그때가 2020년이에요. 그때는 그래봤자 110조예요.
근데 그땐 대재난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돈 안 쓰냐고. 그렇죠. 덜 썼다고. 덜 썼다고 욕 예. 먹었어 그때. 근데 지금 아무런 재난이 없는 상황인데 거의 그 두 번째 역대급 와. 두 번째 재정 적자가 났다라는 거고요. 네. 작년이 사실은 56조라고 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던 그렇죠. 천문학적인 결손이 있었던 해인데 작년 56조는 1년 동안이었죠. 1년이었죠. 어. 근데 작년도 동년 같은 기간으로 딱 잘랐을 때 작년보다도 현재 20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역대급인데 어. 작년보다 지금 20조를 더 적자를 내고 있는 상반기만. 중이에요. 상반기만요. 와. 망했네.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또 왜 그런 거야? 이제 원인을 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세금이 덜 거친 거죠. 세금이 덜 덜 거쳤다는 게 무슨 거쳤는데 말이에요? 어디에서 덜 거쳤나를 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일단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세에서 약 10조 이상 덜 거쳤다. 요게 일단은 수입 부분에서 일단은 좀 타격을 줬고요. 그럼 이제 나가는 돈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은 그럼 잘 썼나 봤더니 나가는 돈은 사실은 예정보다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왜 많이 썼나 봤더니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써야 될 돈 중에 가장 그 가용할 수 있는 돈들을 다 땡겨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돈 덜 들어오고 안 써도 될 돈 또는 연간 내 천천히 써야 될 돈 가리지 말고 집행했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100조 빵꾸 나면 올해는 또 작년도 사실은 치명적이었는데 2년 고생하고 말지 뭐 이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영향은 늘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올해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지만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을 현재 마무리 편성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 8월이거든요. 다음 달이면 편성 끝나서 국회에 넘어갈 준비가 완성이 돼요. 네, 내년 네. 예산이요. 예, 그래서 지금 얼추 내년도 예산이 윤곽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풍부하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커지겠죠. 네. 그럼 그 예산의 효과를 누가 누립니까? 전 국민이 누리잖아요. 네. 지금 내년도 예산 현재 680조 안팎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데 네. 증가율이 이 정도면은 뭐냐면 3%대에 불과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마이너스 증가율, 또 마이너스 편성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급력이 내년까지 줄줄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과거에는 어땠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보통 7에서 9% 증가율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예산이 늘면서 그래도 정부 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굴렸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물가 상승률보다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효과를 통해서 오히려 경제를 굴리기보다는 늘어나는 물가보다도 정부 지출이 못 따라가면서 나라 살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효과가 나온다. 그다음에 예산을 이제 두 가지로 쉽게 이해하시냐면 성질에 따라서 딱딱한 예산, 그걸 경성 예산이라고 그래요. 못 움직여. 뭐냐? 무조건 나가는 거. 예, 공무원 월급 못 잘라요. 무조건 그다음에 나가는 거. 이미 땅 파고 있는 토목 예산 중간에 못 끊습니다. 그게 이제 경성 예산은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경성 예산은 물가만큼 또 올라가요. 그럼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3%라고 잡아놓으면 경성 예산은 물가만큼 올라가니까 그럼 연성 예산 마음대로 우리가 주무를 수 있는 네. 거 그게 뭐냐면 재량 예산이에요. 새로운 사업들, 복지 예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편성이 돼야 돼요. 아유. 그러면은 지금도 가계 부채가 심각한데 그럼 결국은 가계가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겠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 재량 예산, 신사업,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 사업, 지금까지 안 해봤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장담하는데 재량 지출 증가율 0%에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하나도 안 늘어난다에 제가 명예와 500원 걸겠습니다. 심지어 더 줄일 가능성도 있죠. 명예와 500원 걸었으니까 정확하게 510원이네요. 네. 심각하네. 아니 그러면 그 약자분들은 더 내년이면 더 힘들어진다는 게 뭐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지. 네. 그거는.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어르신들 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먼저 깎을 수 있는 데가 약자들 예산이죠. 왜냐하면 찍소리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르기가 쉬워요. 이게 복지 예산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집단화되는 얘기를 못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렇지. 군, 군대. 장병들 예산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식비니, 피복비니 또 우리 부사관들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올 상반기에는 사실은요 특수근무수당이 미지급된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급 못 받고 근무 쓰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예산들 먼저 자릅니다. 이제 이런 위험이 아까 그 세수가 왜 그렇게 줄었다고 했죠? 법인세가 특별히 감소했어요. 10조 정도. 그러니까 법인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경기가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다는 예, 거야.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깎아준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요. 작년에 깎아준 건 뭐냐면 2022년 말에 2023년도 예산을 깎을 때 뭘 깎았냐면 세법 개정을 같이 했는데 그때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자 감세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깎아준 효과를 우리가 누적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해에 미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지금 세율이 한번 깎였다. 앞으로 계속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누적 효과로 80조 이상의 감세 효과를 그 당시에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도 또 부자가 글쎄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예. 이렇게 적어진 것은 일단 첫째는 경기가 안 좋고 그렇죠. 둘째는 부자 감세.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80조 이상의 감세 누적법에 따른 감세 효과를 깔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세가 안 들어오고 이거는 근데 더 예. 거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유지되니까 더 나빠지겠네요. 그럼요. 계속해서. 예. 그럼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경기가 바짝 살아나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제일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네, 제일 좋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재정이 일단 막힌 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네. 빚을 내라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 수입을 일단 메꿔 놓고 그거를 통해서 정부가 재정을 굴려서 경제 마중물 효과를 내라라는 네.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빚을 내고 쪼그라든 재정 살림, 100조씩 적잖은 재정 살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가겠다는 거죠. 네. 왜 안 그러니까 한다고? 정확하게 이거야. 네. 국가는 돈이 없어. 그러면은 국가가 그걸 빚을 질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개인에게. 개인이 빚을 질 거야. 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부자 감세 해가지고 아, 이제 어려운 서민들이 그 책임을 네. 지는 이 형태라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평시랑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불쇼 독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분기가 어떻게 됐어? 반기가 어떻게 됐어? 이거를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워낙 천문학적 구간을 돌파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 한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0조 세수 감소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의 복지원금 13조 그걸 안 주려고 야 그냥 10억씩 달라 그래야 100억씩 달래라고 하는 조롱을 일삼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슈퍼리치들을 깎아주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13조 이거 오늘 뉴스 보셨죠? 국민의힘 총선 평가단에서 자기들 공약보다 두세 배 좋은 공약으로 뽑았더라고요. 전국민 민생의 복지원금 25만 원 주는 걸 최고의 공약으로 뽑았어요. 본인들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생각 있는 분들이네. 마음 합쳐서 합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반대했던 네. 아, 같이 그분들 하기로. 반대했는데 실제로 평가는 예. 자기들 공약 사실 국민의힘 공약이 무슨 2조 심판론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무슨 운동권 심판론 말도 안 되는. 근데 야당 그래도 이 경제 민생에 민생복지원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도움도 되고 지역화폐를 해가지고 동네 경제도 확 살아나잖아요. 실제로 몇 달 안에 다 써야 되니까. 네. 그걸 최고로 꼽았어요. 본인들도. 최고의 공약으로 꼽았다. 네, 그럼 얼른 네. 같이 마음 맞아서 하면 알겠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 너무 또 조롱하면 그거 안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조롱하지 마세요. 그렇게 꼽았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체불임금만 1조 500억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제 민생 위기가 엄청나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과장이 아니라는 게 체불 임금이 체불임금. 1조가 넘어? 1조 500 상반기에만. 아이고. 그러면 올해는 2조가 넘어갈 게 확실히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사상 그러면 최악입니다. 그 결국은 내가 돈을 못 받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예. 더 이준 거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경제가 밑바닥 아이고, 경제는 파탄나는. 심각하네. 근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총력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과 동시에 네. 민생복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이 되면 숨통이 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호소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홍비 의원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이 6달이 되면 3배로 갚게 하자는 법도 냈더라고요. 경각심을 씌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6달 동안 돈을 못 받고 있으면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제일 억울한 게 임금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억울함도 많은데 뭐 갑질, 폭언 이런 것도 억울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서러운 게 임금 못 받는 거. 그건 네. 정말 죽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출연료 다 꼬박꼬박 나가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농담, 농담했었는데
출연만 시켜주세요. 네. 아니, 저한테 욕은 하셔도 되는데 그런 농담을 아유, 하지 예. 마세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 욕까지도 허용해드립니다. 안 돼. 부모 욕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임금 협상 이런 거 안 우리 됩니다. 전민기 MC 아버님 네. 잘 계시죠? 예. 전화 좀 이따 드리시고. 근데 이 그다음에 예. TMF 피해자들한테 연락이 우리 매부리님들 TMF 피해자가 있어요. 아, 정말 저는 연락해줘서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우리 이야기 좀.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한번 매불쇼가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네. 팀원 위메프 사태를 못 다뤘어. 박시동 전문가가 있는데 박시동을 모셨어야 예. 되는데 다음에 맨날 한번 하고요.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책이 나온 게 어. 5천억 나왔어. 그래서 뭔가 했더니 또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빌려주겠다는 그래도 거야.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와.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 근데 빌려주는데 우리 매부리님도 이렇게 고마운 게요. 저는 그래도 저금리로 빌려주겠지 했죠 당연히. 매부리님 아니에요? 연락이 왔어요. 두 가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한테 연락 온 자, 거예요? 예, 예. 돈 못 받은 분들 미정산. 아니 알아보니까 금리가 최소 3.5%에서 5%라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하잖아요. 학자금도 1.7%로 빌려주는데 와.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대적으로 여유가 사람들 있는. 상대로 장사하는 거네. 결국은 이자 그러니까 저번에 긴급 생계 지원금 빌리러 갔더니 16% 이자를 받아서 아, 큰 문제가 됐잖아요. 16%. 예, 근데 네. 그것마저도 10만 명, 20만 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와. 줄을 서고. 왜냐하면 사채는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는 받겠지만 너무했잖아요. 16%. 아니 그 돈 빌려주는 거 말고 그분들 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몇 천억을 푼다라고 하는 구제책을 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좀 숨통 트이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들려요. 네. 그게 직접 지원책이 아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내는 다양한 기금들이 대신 빌려주는 대출 상품들이에요. 그걸 또 높은 예. 이자를 받고. 그것도 이자가 3.5에서 5%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큰일이네. 그래도 높은 이자라도 감사하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회사 망하고 직원들 빌려야지. 월급도 못 주게 생겼으니까 빌려로 갔더니 제1금융권만큼 깐깐한 대출 조건을 요구해가지고 심사했으면 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락하고 있대 그 이 와중에. 두 가지를 제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매부리님들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참 큰 도움이 돼요. 정부 아이고. 발표만 믿고 있었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긴급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거 서류 엄청 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정말 빌려주려면 좋습니다.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주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TMF 그 자회사라든지 또는 본 당사자 그다음에 그 위에 Q10 이런 사람들이 다 사재라든지 회사 자금을 다 내갖고 갚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철저하게. 네. 그다음에 정산 주기가 3달이 뭡니까? 두세 달이 일주일 안에 해야죠. 그렇죠. 요즘 신용카도 다 일주일 안에 초상공인한테 아이, 해주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치가 됐던 거거든요.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책임있게 나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자금 1.7%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이 학자금보다 더 절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1.7%보다 좀 낮은 금리로 제2, 제3금융권 정도에서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네. 이분들한테 빨리 대출이라도 해줘라는 겁니다. 대출이라도? 예, 이건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8월 맞아서 우리 매부리님하고 있었던 미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다산역이라고 지금 공사가 전개되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다산역. 다산역?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님 그 생가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다산역이라는 이제 전철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수를 제공한 우리 매부리님이에요. 근데 한 500만 원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다산역 지하철 공사장에 네. 생수를 공급하는 공급하는 우리 매부리 자영업자님인데 5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다산역에서 네. 왜 안 줘? 근데 여기는 공공 개발 현장이잖아요. 네. 민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또 저희들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원 김동영 도의원이란 말로 저희들이 또 여기저기 연락을 했죠. 지하철 공사라든지 경기도에. 그래서 바로 지급하겠다.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A 업체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A 업체가 B 하청업체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B 하청업체가 C 정수기 그러니까 저 물 제공업체한테 돈 안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공공 현장에서 공공개발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린 체불과 미정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지급하기로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 그 돈 안정 업체가- 기업체예요? 아니면은 누가 먼저 선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는 어쨌든 대책을 서겠다 하고 아니 매부리는 챙기셔야죠. 가스통 들고 가세요. 가스통을 왜 들고? 매부리 챙겨야지 매부리. 예, 덥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달 안에 대금 결제를 약속을 받아냈다. 네. 김동영 도의원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15 기념으로 경제 독립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민들 중소기업. 네.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 민간인들한테 돈 못 받은 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권력자 공공기관 또는 건설 현장 이런 데는 그건 받아야지. 지금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네. 우리 매부리님들 위해서 제 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억울한 분들이 아유, 너무 많으니까 고맙습니다. 010 010 2279 2279 4251 4251 예, 지금도 이제 010-2279-4251 예. 안진걸 예, 접니다. 제. 맞죠? 예, 사무실 전화번호도 아니고 제 번호입니다. 근데 네. 예전에도 전화 주신 분 중에 아직도 상담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정중하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왜냐면 막 밀려 있으니까 잊어먹거나 깜빡해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뒤로 밀려가지고 근데 네. 계속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언젠가는 분명히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아까 해결이 가는 그 생수 납품하시는 분은 진짜 큰 도움 받으셨겠네.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에게는 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전화해야 돼.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럼요. 두 네. 달치 생계비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무조건 안진걸 소장님께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민간 간의 분쟁은 제가 사실 좀 어렵죠. 근데 네. 지난번에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잖아요. 이거 그때 번호는요. 이제 작년만 올해 초 알려드리고 네. 하루에 막 수백 통씩 전화 받고 연락 받고 카톡 그러니까요.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 이 8.15에 정말 민생고에 그다음에 미정상과 체불에 시달리는 국민들 생각하니까 네. 안 되겠다. 제가 좀 괴롭더라도 해야 된다. 제가 자막으로 해서 좀 메일 올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010-2279-4251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 왜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하는데 안 받냐는 댓글이 올라오고 예, 있어요. 지금 방금 왔어요 지금. 그 전화하지 지금 왔어요. 마라. 아니 그때도 방송 중에 전화하시면 통화할게요. 전화를 왜 네, 하냐 통화할게요, 지금 통화할게요. 야 방송하는 거 뻔히 지금 보고 있으면서 진짜 확인하려고 아니 전화 또- 온다니까 이분들. 계속 지금 왜 안 받냐고 벌써 세 통 왔어요. 세 통 왔어요. 아, 네. 대단하시다. 전화 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4611 선생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4612 드릴게요. 뭐야 이렇게 철없이 전화 받아서 망신 줘.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아니 망신 줘야 아니, 돼. 그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안진 거 나중에 방송 끝나고 혹시 또 잊어먹기 전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니야. 강한 아니야. 인상을 저 무조건 남기시는 장난 전화예요 저거. 아 근데 아무 일 없는 데는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요. 예. 아무 일 없는데 예. 전화는 당신은 진짜 문제 있는 어려운 사람을 막는 장애물로 예. 작용한다는 거 잊지 맞습니다. 마세요. 장난 전화 안 하시고 예. 번호가 맞느냐고 확인 전화는 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민 긴급 생계비 16% 네. 빌려주는 거 보면서 네. 열받아서 홍길동원을 제가 만든 네,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바로 10만 원을 예, 생계비로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네, 근데 고맙습니다. 이제 재벌임금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그냥 뭐 그런 일을 악덕 사업주가 저질렀고 아유 참 불쌍하다 어떻게 너는 그런 사장을 만났니 이러고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또 그게 안타까우니까 안진걸 소장님 같은 분이 또 몸으로 나서서 그걸 해결하고 이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체불임금 하면은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짧아요. 딴 나라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에 먼저 갔다가 중노위에 갔다가 그러고도 돈을 안 주면 소송으로 갑니다. 아유. 조금 심하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심제예요. 아유. 잘못하면은요. 아, 잘못하면 그래. 5단계 거쳐야 돼요. 잘못하면. 아유. 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딴 나라에는 심지어는요. 미국은 체불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 사기라고 그래요. 그래. 왜 돈 안 줘? 내 돈. 너 사기꾼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주 악랄하게 처벌합니다. 아니 악랄한 사람으로 보고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겠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진짜 고민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제도가 그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나쁜 사람- 장경태 어디 갔어? 나쁜 사람들 방치하고 힘없게 만들고 힘없는 사람을 구제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사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박홍배 의원이 이게 임금 채권이 소멸시가 3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짧잖아요. 아니, 근데 5단계 거치다 보면 금방 왜? 가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금방 갑니다. 사실은 지금 아유. 살인 범죄에 있어서도 그 공소시효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임금 못 받는 게 제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맞아요. 이건 저는 시효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임금은요. 그러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남한테 일을 시켰으면 죽을 때까지 돈을 갚게 해야 돼요. 그렇지. 다만 이번에 이제 TMF 사태처럼 고의가 아닌데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못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면 예외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뭐 민형사에서 예외를 준다 하더라도 정말
여력이 되거나 절차 간소화해야 돼 일단. 예, 그렇죠. 맞습니다. 공소시효 폐지하고 절차 간소. 요 좋았습니다. 민사 소멸. 예를 들면 제가 예. 전민기 씨한테 돈 꿔줘도 예.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9년 11월 30날 딱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일하고 받은 내 돈인데 받아야 될 내 돈인데도 3년이면 끝나요? 와, 말도 안 되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 악덕 기업은 버티겠네. 그럼.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습니다. 장경태 어디 갔어? 이런 거 안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지급하고 그 자본가나 사용자한테 그래 강하게 예, 압박해야 구상을 구상권. 하는 양육비는 지금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도입이 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이나 진보 야당 의원들이 이 임금 문제는 조금 더 네. 파격적인 안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없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받아봐요. 예, 그 진짜 하나 버르장말을 받아보자. 고쳐놔야 돼. 받아봐. 아, 받아. 그냥 방송 끊을 것 끝나신 줄 알고 같은데. 그럴 받아, 거예요. 받아. 예, 예. 받으면 저 체육 좀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2, 3, 벌써 10통이 왔는데 아, 제가 저런- 그리고 이제 번호번 맞는지 그냥 010-227 사이올로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뜰까봐 전화하신 거예요. 얼른 끊으신 아이, 거니까. 그 진짜 그 방식 다 줘야 돼. 선의 안돼 선의로 네. 전화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